5장으로 들어갑니다. 88쪽부터 시작하죠. 거기에 일단 그 힘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물리적인 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를 갖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죠? 뭐 공을 찬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이 공에 힘을 가하는 거죠. 힘을 가해서 나타난 결과는 물리적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공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공이 정지해 있다가 힘을 가했더니 공이 이제 속도가 생겨서 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잡아 끈다거나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요 세 개의 힘의 공통점은, 우리가 힘을 어딘가에 작용을 하는데 힘을 작용하고자 하는 그 물체와 힘을 가하는 그 주체가 이제 서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접촉. 컨택 포스라는 말을 써요. 접촉을 함으로써 힘이 가해지는 이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뉴턴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힘을 알게 되죠. 그 뭐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도대체 그러면 사과에다가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사과가 정지해 있다가 떨어졌으니까는 이제 속도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의 속도를 변하게 한 게 뭐냐? 그게 이제 힘인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요 힘들과는 달리 어떤 것도 사과에 접촉하지 않았는데 이제 힘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접촉하지 않고도 가해지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field force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든 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따라서 하고, 요 field가 이제 장이잖아요. 장, 마당이란 뜻이죠. 그 뭐 경기장 할 때 그런 장이죠. 그게 이제 필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힘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한글만 쓰면은 이게 이제 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죠, 사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병용해서 좀 애매할 때는 이제 그 한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는 장힘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뭐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드 폴스 하면 장힘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장힘에는 뭐가 있느냐? 장힘에는 우리가 뭐 이제 중력장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가 지금 지구 위에 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가 각자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력장에 의한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이제 전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하가 이제 있는데, 이 질량에는 부호가 없죠. 질량에는 부호가 없는데 전하에는 부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전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보면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같은 거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이 원자의 그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는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잡아당겨요.
그런데 같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이제 둘 다 플러스 전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서로 밀쳐요. 그래서 이 중력장과 이제 이와 같이 전기에 의한 장힘은 이제 우리는 전기는 이제 전기장이라 그러죠. 전기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 그래서 이제 전기력인 거고, 여기는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중력장에 의한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의 경우는 질량끼리 무조건 잡아당기는데, 전기장의 경우는 이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친다는 거죠. 그리고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 이제 서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한 이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확히 보면 이렇게 해서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이 두 힘은 방향은 정반대이고 크기는 똑같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뉴턴의 이 제3법칙이 되는 거죠.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제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자석이 있는데 철이 있다, 이제 끌려간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이죠.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도 기본적으로는 이 전기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자기장이라서 궁극적으로 보면 전기에 통합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이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때문에 이 물체가 잡아당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물체 또한 이 자석을 잡아당기기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 되는 원리는 다른 힘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이 크게는 이제 접촉해서 생기는 그런 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접촉력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고 살면서 접하게 되는 이제 힘이죠.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접촉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접촉력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장에 의한 힘도 또한 이 접촉력과 같은 힘이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힘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위가 같은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접촉력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한자잖아요. 력 이렇게. 그래서 이게 힘이란 뜻이죠. 그래서 접촉력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뭐 장력 할 수도 있죠. 그죠? 힘력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또 장힘 했어요. 이거는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 거를 알면 되는 거죠. 용어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쓰던 용어가 아니었고, 그걸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로써 이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 생소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벡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벡타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죠. 어느 것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이제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요. 이렇게 동시에 작용할 때 이 물체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받는 힘 F는 요 이제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벡터적으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이쪽이 뭐 5고 이쪽이 10이다 그러면 이제 두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전체 알짜 힘은 15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방향이 아닐 경우에 똑같이 F1은 이제 뭐 여기 이제 1이라는 힘이고 여기 이제 1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단위가 안 나왔으니까 F1은 하나라는 힘이고 F2는 2라는 힘이에요. 근데 서로 수직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이제 그 두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합력 이제 알짜 힘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벡터적으로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적으로 더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뭐 평행사 변형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힘 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 다른 상대되는 힘의 이제 이 종점에 또 하나의 힘의 시점을 붙여갖고 여기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점에서 이제 요 종점까지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 선의 길이가 바로 새로운 힘의 크기가 되고 이 선의 방향이 바로 새로운 힘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1이고 하나는 이제 2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루트 5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2.24가 되고 그럼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수평축이 보통 우리가 x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삐뚤어졌느냐 하는 거를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수평 방향으로의 힘은 2였고 이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1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아크탄젠트 2분의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도로 표현하면은 26.6도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힘에 대해서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장힘 중에서 하나인 이제 중력에 대해서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힘과 관련시킬 때 이 뉴턴이 이 세 개의 법칙을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물체는 하던 운동을 계속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외력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 같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 틀이 나오는데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준 틀이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뭐 무빙 워크 같은 거 있죠. 또는 흘러내려가는 강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준 틀이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지해 있는 것도 일종의 등속도죠. 그죠? 속도 0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지한 걸 포함해서 이제 등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기준 틀을 갖다 우리는 이제 관성 기준 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 그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비관성 기준 틀이 있잖아요. 비관성 기준 틀은 이거는 이제 관성 기준 틀이 등속도로
즉 가속도가 0인 상태라면은 비관성 기준 틀은 이제 가속도가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 기준 틀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틀에서 기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구는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는 관성 기준 틀일까요? 비관성 기준 틀일까요? 이게 이제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회전 운동을 하니까는 이제 속도 벡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 바뀌죠. 그죠? 우리 원운동을 생각하면 원운동에서의 속도 벡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어떤 가속도가 있었냐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자전한다는 그런 이제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개는 비관성 기준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제 물체의 속도 벡터가 계속 이렇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속도 벡터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균일하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건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이제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제 구심 가속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성 기준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질량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가속도가 이제 관성 기준 틀에서는 가속도가 0이니까 그냥 하던 운동을 계속했는데 뉴턴의 제2법칙은 뭐죠?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해서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가해지고 이것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힘이 많이 가해지면은 가속도도 많이 생긴다. 이제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의 비율로 생기느냐 하는 그 이제 비례상수, 서로 1차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인 거죠. 그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인 것이고, 그래서 이 질량을 관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던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에 어떻게 되죠? 같은 힘이 가해졌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에 가속도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원래 하던 운동에서 작게 벗어났다는 거고,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원래 하던 운동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질량과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 이제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 운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제 물체의 성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질량에 비례해서 요 질량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질량에 대해서 반비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는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작으면 커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하고자 해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죠? 그러니까 물체의 이 속도를 변화시키고자 힘이 가해졌는데 그 힘에 얼마나 저항하느냐 하는 척도가 바로 질량인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하던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변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그 물체가 저항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해주는 이제 성질이다는 거죠. 매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힘에 비례하지만, 그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지만은 질량이 커질수록에 가속도는 작아지니까 결국 이제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F가 이제 이렇게 고정돼 있을 때 이제 이 가속도와 그 질량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이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는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은 벡터면서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3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할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그 힘을 좌표축에 놓고서 그 좌표축의 그 세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힘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뭐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FG G 방향의 성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XY 평면으로 수선을 내려서 그래서 그 수선이 닿는 점이 있죠. 그 점과 이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요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힘의 X 성분이 되고, 요 점에서부터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쭉 늘리면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그것이 힘의 Y 성분이다. 해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세 성분은 나눌 수 있는 거죠. fx에 우리가 ijk로 기술했죠. 이렇게, 그죠? fy에 j 더하기 fg에 k 이렇게 했고, 각각의 힘이 이제 뭐냐면 질량 곱하기 x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 이 y도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y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G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서메이션의 의미는 이제 힘이 여러 개일 때, 힘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고 뭐 이렇게도 작용하고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을 다 더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알짜 힘이라는 말을 쓰죠. 힘을 다 더해서 나온 최종적인 힘, 영어로는 net force라고 그러죠. net force.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의 단위를 보면은 힘의 단위는 힘이 F가 MA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뭐였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그래서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바로 1 뉴턴이라고 한다.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을 1 뉴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왜냐하면 뉴턴이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개념 이제 정립을 최초로 했으니까, 그래서 뉴턴의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써야죠. 이거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안 되고 대문자 n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쓰고 이제 약자로는 그냥 n만 쓰면 이게 힘, 이제 힘을 나타내는데 단위가 뉴턴이구나 이렇게 되고,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책에는 특이하게 이제 영국에서의 단위가 있는데 요 lb함은 이건 파운드예요. 파운드. 그래서 우리 1파운드, 2파운드 그런 말은 쓰긴 하죠. 가끔. 이제 근데 영국에서는 이걸 갖다 아직 많이 쓴대.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킬로그램으로 쓰잖아요. 물건을 뭐 사고 팔 때도 뭐 이 양이 얼마다 했을 때 이제 킬로그램을 쓰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파운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파운드는 이건 힘의 단위인 거죠. 이제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인데, 이제 그쪽에서 쓰는 이제 파운드는 정확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힘의 단위예요. 힘이고, 질량은 이제 우리가 MKS 단위에서 쓰는 질량이 킬로그램일 때, 저 사람들은 질량을 슬러그라 그래요. 슬러그. 이렇게 되고, 미터 대신에 피트예요. 1피트는 어떻게 되죠? 1피트는 0.3미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이 1kg 질량의 물체를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1뉴턴이잖아요. 그러면 1파운드라고 하는 힘은 뭐냐면 1슬러그라고 하는 질량을 1피트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나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봤더니 대강 1뉴턴은 4분의 1 파운드다. 그러니까 파운드가 훨씬 힘이 센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1파운드는 4뉴턴이니까.